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의대 해부학교실 김형태입니다. 지금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올 봄에 저희 대학 교수님들을 위하여 통합 강의를 위한 동영상 강의 잘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었는데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님께서 보시고 강의 의뢰를 해주셔서 이렇게 교수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들었던 영상은 제목이 통합 강의를 위한 동영상 강의 잘 만들기였습니다. 즉 강의 동영상 잘 만들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이 시간에는 통합 강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통합 강의 동영상 잘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졌던 강의가 코로나 시대에 갑작스럽게 동영상 강의 또는 비대면 강의라는 교육 형태는 교수님들께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강의실 강의보다는 동영상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의실 공간 문제로 현재까지 2년 동안 강의실 수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를 통해 그동안 일회성으로만 이루어졌던 교수님들의 강의가 반복적이고 장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그동안 침묵해왔던 교수님들의 강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야 했던 저 자신도 그동안 해오던 습관 그대로 강의를 해오지 않았었나 하는 반성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 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는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 제 자신을 돌아다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통합 강의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속 이야기를 해드리죠. 10년간의 의전원 제도를 포기하고 다시 의과대학 제도를 선택한 후에 몇몇 교수님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 하나가 김 교수, 의대로 돌아가면 이제 통합 강의는 없어지는 거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강의가 없어지고 아주 오래전에 했던 각 과별 과목으로 학습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10년 정도 통합 강의 형태로 교육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이 강의안을 다시 만들면서 구글에서 의과대학 통합 강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려의대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이야기하려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의과대학의 통합 강의는 대학들마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통합 강의 강의안 잘 만들자입니다. 통합 강의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강의안을 잘 만드는 일은 의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강의안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 차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들어진 강의안이란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을 제가 강의안을 만들면서 제 마음 중심에 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터 드러커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강의 방식인 동영상 강의에서는 더욱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통합 강의를 영상으로 해야 하는 여러 교수님들께 크게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강의실에서 했던 모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버리십시오. 실제로 다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전의 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강의 디자인을 다시 하시길 권합니다. 강의 디자인,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시리라 봅니다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디자인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히 통합 강의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째로 강의 디자인, 강의 설계에 앞서
수업 설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전체적인 수업 설계에 자신의 강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통합 강의 형태인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뒤 강의의 수업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의 흐름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통합 강의 전체 흐름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 내용을 강의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강의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이 짜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의 통합 강의가 있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통합 강의에 참여하십니다. 만일에 교수님의 강의가 이 정도에 위치하고 또 주어진 수업이 3번의 수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의 수업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3번의 수업이라고 가정하면 첫날에는 인사말과 학습 목표 그리고 수업 후에 마무리 멘트까지, 둘째 날에는 리뷰로 수업을 시작해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수업을 하고 마무리 멘트 하시고, 세 번째 날에도 리뷰를 시작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에 수업을 하고 수업 끝부분에서 자신이 한 전체 강의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해 준 후에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어떤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즉, 어떤 교수님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 강의는 첫 시간에 과목에 대한 총론, 인트로덕션 시간이고 나머지는 여러 과의 교수님들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강의합니다. 주로 앞부분이 총론의 시간이 할애되고 나머지 뒷부분은 강론으로 구성되는 과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첫 시간의 총론 시간입니다. 주로 통합 강의의 대표 교수님께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대표 교수 혹은 책임 교수가 담당하는 통합 강의의 첫 시간에 대하여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첫 시간은 그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과목명에서 알 수 있는 그 과목에 대한 추측이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 과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벗어나도록 그 과목의 대표 교수가 해당 통합 강의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로, 여러 과의 교수님들이 강의할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얼굴 사진과 강의 주제에 대하여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한 강의안에도 사진과 이름, 강의 주제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수업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강의 배열에 대하여서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강의가 배열되는지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들 대충 알려주어도 머리 좋은 녀석들이니 지들이 알아서 잘 정리해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통합 강의 대표 교수가 첫 시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학생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아마 평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 교수는 그 통합 강의의 평가가 몇 번 있는지, 언제 있는지,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과 배열 순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통합 강의를 맡은 일부 교수가 임의대로 강의 시간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D 교수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다른 날, 다른 시간에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표 교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생 대표나 학습부장을 맡은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서 강의 시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과서의 내용에 맞게 배열된 강의 내용이 뒤죽박죽 되는 순간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학기 시작 전에
그런 일이 예상된다면 대표 교수와 상의를 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통합 강의의 대표 교수 혹은 책임 교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 통합 강의의 책임이나 대표를 맡은 교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고 전체 교수의 동의와 응원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과목의 개념을 개발하고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목이 뭐 이렇지 하는 생각보다는 의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진료과 중심이 아닌 통합된 형태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목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강의 구성이 좋아지고 또한 좋은 강의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강의 구성이 형성되고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강의 순서의 배열이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 교수와 참여 교수님들은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의미한 중복이나 다른 내용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임 교수는 모든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의 경우는 일부 과목의 책임 교수가 모든 강의 시간을 청취한 경험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책임 교수는 학생 평가가 주로 지필 시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들로부터 받은 시험 내용을 꼭 리뷰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출제한 교수와 소통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참여 교수님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 교수는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책임 교수가 되고 일반 참여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강의안 제작과 강의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교수님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전북의대도 의전원 출범과 함께 통합 강의를 도입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통합 강의를 맡았을 때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원이 생긴 후에 저희 대학도 통합 강의 형태로 강의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 중 소위 해부학이나 생리학 관련 과목들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 1, 2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계통별로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었고 기초 파트는 기초끼리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일부 계통별 통합 강의에서 기초 파트를 다시 중복적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체의 구조와 기능 1은 해부학과 생리학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구조와 기능 2는 조직학과 생리학 강론 그리고 신경해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점은 각각 6학점과 5학점으로 사실 굉장히 큰 학점이었고 학생들에겐 부담되는 과목들이기도 했습니다. 의전원 초창기에 저희는 학생 강의 평가를 분석하고 또 소그룹 면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통합 강의는 교수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팀 티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수별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해부학과 생리학의 수평적 통합이 아직 불안정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당해년도 인체 구조와 기능 1, 2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별 강의안 원본 전체를 요청하여 회수한 후에 이를 모두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강의안은 교수들이 각자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표 교수도 전체 강의안을 확보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자화된 강의록을 참여 교수진들에게 배포한 후에 강의안이 한 권의 교과서를 보듯이 일관성과 연계성 여부,
학습 목표에 충실한 내용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참여 교수들이 모두 모여 강의안을 하나씩 보면서 점검한 내용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체 강의안을 리뷰하였습니다. 3단계는 총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 교수별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의 깊이와 넓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정한 후에 몇 가지 개선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복습의 차원에서 간단한 중복 정도는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부 빠진 부분은 추가하고 1차 진료 의사로서 알아야 할 부분 이상의 내용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또한 강의록에 수록된 문서 형식은 PPT, PDF, 아래 한글 등 다양한 형태였는데요. 그 교수별 강의안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강의용 슬라이드의 제작에 있어서는 주로 용문 용어를 기본으로 제시하고 한글 용어를 첨가해주는 방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그림은 최대한 크게 하여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으며 불필요한 박스나 그림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 2에 포함되어 있던 내분비 계통을 별도로 논의하였습니다. 모든 계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샘플로 내분비 계통만 우선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해부학 생리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당시의 임상 과목인 내분비학 대표 교수인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함께 모여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 2에 배우는 내용이 나중에 내분비학을 배우는데 적합한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분비 계통을 강의하는 해부학 생리학 교수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막연하게 기초학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나 라고 우려하셨던 임상 교수님의 우려가 사라지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계통들도 해보자고 했으나 사실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분비 계통에서 논의하면서 당시에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서 다루는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저희 대학은 비교적 좋은 강의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수들을 설득해서 무언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통합 강의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학생들의 피드백도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에 이 과정을 2013년 대한해부학회에서 구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의과대학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통합 강의는 아직도 일부 교수님들께는 불편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각 과목별로 이루어지는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고 이미 전체 의학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를 갖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합의학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의학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며 학문 중심 의학 교육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중복이나 모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의학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는 통합 의학 교육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터 드러커의 말을 떠올리면서 더 좋은 동영상 강의 제작에 대한 저의 제안입니다.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영상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파워포인트를 영상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 강의 전체적 틀과 각 수업에서의 강의안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줌으로 강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져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동영상 강의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강의안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더라도 좋은 영상은 어떤 영상미보다 녹음 상태가 좋은 영상이다 라고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녹음 상태가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저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자신의 목소리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신이 녹음한 것을 듣는 것은 매우 어색합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 그 목소리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내 목소리 맞아? 원래 내 목소리가 이런 거였어?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왜 그런지 의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방송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목소리에 적응이 되고 들을 만한 목소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더욱더 자신감 넘치는 동영상 강의 녹음물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녹음을 할 때 책상 위에 수건을 깔아 놓으십시오 라는 제안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주로 연구실에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드시죠. 제가 책상 위에 수건을 깔아 놓으시라는 뜻은 노트북 주변에 수건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연구실에서 노트북 마이크로 녹음한 몇 개 파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상당히 울립니다. 소리가 울린다는 뜻은 소리가 튀어서 반사된 음이 계속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자체에서도 책상에서도 벽에서도 마구 음이 튀어서 녹음이 됩니다. 목소리가 가장 많이 가는 노트북 주변에 수건을 깔아 놓아도 상당히 많은 반사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USB 마이크를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반 녹음용 마이크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USB 마이크도 노트북 자체 마이크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USB에 연결만 하면 입력 장치로 인식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강의 원고를 써 보십시오. 느닷없이 강의 원고를 쓰라고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의 대본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강의 원고를 쓰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해도 되는데 글로 써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권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이 꼬이거나 버벅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녹음을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말이 꼬이거나 버벅대거나 주춤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둘째로, 강의 내용을 빠뜨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셋째는 필요 없는 중언부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나 필요시에는 중복이나 반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넷째로, 단어의 선택이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순화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평소 강의 때 반복적으로 하는 자신의 말버릇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말로 하는 강의를 글로 쓰다 보니 강의 내용이 훨씬 더 충실해집니다. 아마도 써보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내년에 강의를 할 때쯤 다시 강의안을 보게 될 텐데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잠깐 강의를 하는 강의 내용이라 작년에 무슨 말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원고를 쓰면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화면을 원고를 통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누어 녹음하십시오 라고 제안드립니다. 연속적으로 마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느낌보다는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차분하게 설명을 한다면 동영상 강의를 보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에 집중하는 것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쓴다면 좋은 동영상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녹음의 질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동합 강의 동영상 잘 만들기라는 오늘 강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첫째로 동합 강의의 전체적 흐름과 특성에 맞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는 결국 잘 디자인된
전체 흐름의 구성에 잘 맞는 강의 자료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 강의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만 대표 교수나 책임 교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목소리 녹음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좋은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보다 나은 통합 강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좀 더 애를 써주신다면 아마도 지금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의사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강의를 동영상을 포함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